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휴일이다 보니까 좀 일찍 합니다. 여러분도 쉬고 천만쌤도 쉬고 같이 쉬는 거예요. 자꾸 쉬면 안 되는데 뭐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다들 쉬니까 어쩔 수 없이 쉬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삼성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 쪼그라들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올인했는데 결국은 이 모양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비꼬아 가지고 요즘 언론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엄청 까죠. 많이 까기도 하고 까임을 당합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으면은 까임을 당했겠어요. 그 추앙을 받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요.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 위기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진 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 엔비디아 대상으로 HBM의 납품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그 부문장이라 하죠. 이 중간 교체가 있어요. 2024년 5월달. 그리고 경쟁력이 좀 약화돼 가지고 반성문도 발표합니다. 10월달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메모리 사업부장 교체하고 부문장의 이 메모리 사업부장 겸임이 12월에 있었고 이렇게 유례없는 비상 조치를 연이어서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위기의 근인은 뭐냐? 기술 리더십이 약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술 리더십이 약해졌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 이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그 AA2로 유지를 합니다. AA2로 유지하면서도 향후에 등급 하향의 그 가능성을 거론한 이유가 있는데 이 거론한 이유도 AI 반도체 기술의 리더십이 약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큰일이죠. 이 등급 떨어지면은 기업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유지인데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지난해 5월에 DS 부문장으로 취임한 전영현 부회장의 삼성 반도체 위기 극복 전략이 뭐냐? 메모리 반도체부터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살린다. 전 부회장이 작년 연말 인사에서 사장급이 맞는 이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겸직하는 그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만큼 디램만큼은 살려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예요. 오죽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했겠어. 파운드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디램을 살리겠다. 디램하면 삼성전자 1등인데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이재용 회장은 도대체 뭘 보고 있었는지 좀 답답해요. 디램부터 살린 게 아니라 디램은 확실히 살아나야 하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으로 확실하게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삼성전자 DS보는 제품 설계랑 공정 개발, 생산 품질 등 전 분야에서 이제 개혁 작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리는 그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첫 번째, 올 상반기 중에 HBM3 12단 재설계 버전의 엔비디아 납품이다. 엔비디아 납품. 두 번째는 올 하반기 10나노미터 6세대 디램을 양산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 4분기에는 원C 디램을 코어 다이로 하는 HBM4 양산 후에 대형 고객사 납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2, 3 아주 중요하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나씩 잘 해결된다면은 대박 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삼성은 진짜 말 그대로 팀 엔비디아에 합류하고 전성기 시절에 그런 위용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2년 메모리 1등 삼성 반도체의 저력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목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부회장이 자타공인 디램 전문가라고 해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약화된 기술력을 1년 만에 그 정상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대형 고객사의 모바일용 디램 초도 분량을 미국 마이크론에 내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품질 때문이 아닌 생산 능력과 이 생산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반박이 나왔지만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주력 사업인 D램 제품 기술력이 경쟁사 대비 벌써 2년에서 3년 뒤처졌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응?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 D램 단품 경쟁력 회복 없이는 엔비디아에다 HBM4를 대량 납품하는 것도 언감생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자성어 언감생심 아니냐. 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정부 회장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로 곳곳에 약을 바르고 있는데 아물지 않은 허브가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조직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자신감과 예사심을 많이 잃었고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보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서 소통하는 반도체 구의 치열한 토론 문화를 재건하자. 이게 전 부회장의 지난해 메시지는 뭔가 좀처럼 녹아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런 게 잘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반도체는 올 상반기 고난의 행군을 갈 것 같아. 올해에는 중국의 CXMT가 저가 물량 공세 전선을 DDR4에서 DDR5로 이제 확산할 것 같고요. HBM을 제외한 전체 D램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범용 D램 관련 시장에서 약간 전방위적인 가격 하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HBM 납품 계약은 지연되고 파운드리에서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커지고 분기마다 수조 원대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증권, SK증권 등등 해서 삼성의 DS본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원대로 내렸대요. 충격적입니다. 영업이익을 1조 원대로 내렸다. 2조 5천억에서 3조 원대로 추정되는 지난해 4분기 DS본의 영업이익 대비 1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봤다는 건데 삼성의 DS본의 경영지들은 올 1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영업적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범용 D램의 가격 급락으로 메모리 사업부의 흑자가 좀 줄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가 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DS본은 23년 4분기 이후로 5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돼야지 PC하고 스마트폰용 범용 D램 수요도 커질 것이다. 올 상반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경영진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경영진이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큰일이네요. 이렇게. 삼성의 두 번째 딜레마는 어쩔 수 없이 메모리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천신만고 끝에 원C D램과 HBM 등 첨단 메모리 경쟁력을 살려놓아도 이 중국의 계속되는 기술 추격 그리고 D램 물량 공세를 견딜 수 있느냐 이거란 의구심이 커진대요. 늦어도 2030년께는 한국이 중국에 내준 LCD 시장처럼 전체 D램의 70%를 차지하는 범용 D램 시장을 중국이 장악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가 봅니다. 메모리 범용 시장을 중국에 내주면은 그 남은 길은 뭐냐?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건데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이 주력인 메모리에서 경쟁력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중국 CXMT의 거센 추격을 보면서 메모리 패권 수승의 어려움이 커졌다. 파운드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 영역도 한국 기업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넣고 육성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1위 기업 TSMC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삼성이 당분간 메모리에 올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점유율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점유율이 다가 아니다. 메모리에 집중하더라 향후 파운드리 기업의 승부처가 될 최첨단 패키징 이 패키징 알죠? 패키징하고 그 실리콘 포토닉스 등 그 미래 기술 관련 경쟁에서 삼성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최첨단 그 패키징은 나노 단위의 칩 미세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이 찾아낸 돌파구라고 합니다. 여러 칩을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서 만들고요. 최고의 성능을 내면 좋겠지만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최첨단 패키징은 그 A칩은 3나노, B칩은 5나노, C칩은 14나노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TSMC 보니까 올해 총 설비 투자 규모를 380억에서 한 420억 달러 제시하고 이 중에 15%를 최첨단 패키징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TSMC 올해 최첨단 패키징 투자액은 최대 63억 달러, 지난해는 KPX 297억 달러의 약 10%인 3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 금액으로는 2배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랑 하이닉스의 HBM 등을 조합해서 만드는 그 AI 가속기에 TSMC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그 코어스가 활용이 되는데 이 코어스는 수요가 커지면서 투자를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TSMC하고의 경쟁이 참 치열하지만은 잘못하면 TSMC가 넘사벽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 이런 파운드리 3위권 업체들도 지금 현재 최첨단 패키징과 실리콘 포토닉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메모리라도 확실하게 살려놓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이거 뭐 이것저것 다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전에 1등을 다시 또 1등으로 만들어 놓고 기술력을 완전히 초격차 수준으로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상당히 또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기술력, 기술 리더십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